장관님, 서해 수호의 날을 아십니까?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요.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충돌을 추모하는 날이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관님, 서해 수호의 날을 아십니까? 서해상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웠던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 포함해서 이게 이제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가지고 추모도 하고. 서해에서 일어난 일을 불미스러운 충돌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충돌 사례들에 대해서 도발입니까? 충돌입니까? 북한의 도발에 있어가지고 도발로 인해서 그런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차장. 도발이냐 충돌이냐가 저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야 될 말일까요? 국방부 장관으로서 표현할 때 이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수호의 날이 내일인데요. 4월 22일인데 서해 수호의 날은 천안함 폭침, 그럼 제2연평해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이제 거기 전사한 이제 우리의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서 2016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참석을 했었고, 2017년에는 이제 탄핵 국면이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하고 이낙연 총리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야당 의원은 올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따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 수호의 날이 무슨 날이냐, 우리 장병들이 숨진 날 아니냐, 이제 이런 걸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뜻밖에도 국방부 장관이 불미스러운 충돌이다.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 그 말한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논란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정경두 국방장관의 발언 파장이 커지자 오늘 국방부에서는 즉각 다시 입장을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네, 국방부 입장은 지난번에 밝힌 것과 맞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은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장병들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수호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다짐한 날입니다. 천안함 폭격과 영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진 부장, 사실은 지금 도발이냐 충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붙은 말이 더 문제입니다. 불미스러운 충돌. 여기에 더 의미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불미스러운 남북 충돌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그런 서해대전이라든지 연평해전 이런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명확하게 답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 이 발언 이후에 오죽하면 한국당의 백승조 의원이 기회를 한 번 더 줬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3초가량 침묵을 했습니다. 침묵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충돌 사례에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백 의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발이냐 충돌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겠죠. 혹시라도 북한과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말을 잘못할까 봐 아마 되게 조심했거나 아니면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정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선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결격사유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어디까지나 국방부, 군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협상은
외교라든지 통일부에서 하는 거고요. 국방부는 군인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분단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내일 있을 이 기념식, 추념식의 서해수호의 날이죠. 여기에 대통령께서 최근에 3번 연속 불참했다. 이 부분도 지금 야당에서는 문제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네. 문제가 됩니까? 우선 그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면 네. 2017년에 대선 후보 시절에는 경선 토론 일정으로 불참을 했고요. 네. 2018년 그러니까 취임 이후에 첫 행사 때는 베트남 순방 일정이 돼서 네.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불참 사유가 명백하죠. 그런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불참을 한다.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이 워낙에 이 대인 관계도 좋고 만나시면 표가 올라가고 하는 분인데 이거를 왜 못 가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다 가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문 대통령이 갔으면 하는 바람이요. 첫 번째는 진보 진영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간다면 보수를 껴안고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될 거다. 네. 이런 것이 있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한 거고요. 또 지금 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이런 것이 지나치게 북한 감싸기 아니냐, 네. 흔드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불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들 하는 겁니다. 최진모 교수님, 예. 사실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 호국 행사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아, 그래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일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겠죠.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몇 번 밝혔잖아요. 네.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맞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도발이 맞다. 그리고 우리 군에 대해서 늘 애정을 가지고 발언도 하시고 군이 국방을 잘 맡아줘야 네.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군의 전방에도 가시고 해병대도 방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군을 전혀 홀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물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대통령 입장을 바꾸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이제 이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참석 안 한 거 하나만 가지고서 군을 홀대한다 이렇게 네.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저는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어제 정경도 국방장관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전직 장성 400명이 모여서 왜 9.19 군사합의에 반대 성명을 하고요. 장관님을 그렇게 질책합니까?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장관님을 몰아세우나요? 상당히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장관님이 너무 청와대 코드 맞추기 때문에 전직 장성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청와대 코드 맞추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전직 장성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쪽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경두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잘못된 이념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 또 논란이 커요. 네, 이 전직 장성 400여 명이요. 지난 1월 말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작년 9.19 군사합의를 반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NLL 그러니까 우리 그 해상상의 분계선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 내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정경두 장관 같은 경우에 이념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잘못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단체에는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분은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전에 또 이 정경두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청와대 코드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정경도 국방장관이 청와대 코드 맞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네. 발언 내용은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그렇게 하고 뭐 이념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든지 아니면 좀 이해하는 부분이 약간 달라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대한 저희가 설득하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도록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네. 지금 반발을 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9.19 합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분들이 보는 관점과 또 국방부에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런 분들 좀 초청해서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안보는 이렇게 튼튼히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네.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표현 자체는 네. 약간 좀 그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국회에서 벌어지는 것이어서 정치인들의 기준으로 혹시 군인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그 점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정치인들과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들과 이 말하는 척도를 똑같이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말 몇 마디 실수 같고 또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건 아닌지 그 점도 철저하게 저희가 지켜보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